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생들의 독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상북도. 하지만 그동안 장애 학생들에게는 방문 기회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 과연 이 친구들이 무사히 독도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을 떠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과 특수학교 재학생들. 이 친구 이름은 남보라이고요. 보라는 지금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박수!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경북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인데요.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경북교육청이랑 저희가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 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훈련생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11분들 꾸며서 독도에 가서 우리가 나라 사랑에는 장애도 차별도 없다라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인생 첫 울릉도 독도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지 한 친구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포항에 독도에 놀러 가요. 독도 땅을 밟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요. 꼭 입도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장장 3시간을 달리니 우리 땅 독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쯤 잔뜩 신나 있겠죠? 여러분, 독도예요, 독도! 저기 창밖 좀 보세요. 아이고, 아무래도 뱃멀미가 심했던 모양이네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너울성 파도 때문에 오늘은 입도 불가라네요. 그토록 기대했던 우리 땅 독도 여행. 그래도 독도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청정자연이 반기는 곳을 만나려면 숲속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째 학생들은 이번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등산한 기분. 좀 힘내요. 그래도 함께 의지하며 조금씩 산을 오르다 보면 금세 멋진 자연에 속이 뻥 뚫립니다. 도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만큼 이뤄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더 큰 법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시원하고 예뻐요. 수영하고 싶어요. 다른 장학생들도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성을 기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자율성, 책임감 등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행. 그런데 이번엔 아까보다 더 높은 난관이 등장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자, 이리와 거의 치우고. 여러분도 이 멋진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많이 어렸을 때 다녔는데 저도 그렇고 성호이도 그렇고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몸을 움직이며 인생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지식을 쌓을 차례. 우리 땅 독도와 관련된 역사와 지식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오른쪽 위에 동서도, 여기 또 동도. 와보니까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또 어떤 거 느꼈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독도를 지키는 것이 민세예요. 그래.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지? 네. 네, 발달 장애인 장애 특성상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돌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울릉도와 독도 자연을 너무 잘 즐겨주시고 여행 자체도 즐겁게 참여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독도 사랑. 그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 일출 전망대로 향해 봅니다.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울어. 이제 안 무서워요? 울자. 무서워 울고 싶어. 독도 전망대에 도착하면 약 8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를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맨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못 찾아. 못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뭐? 깊은 물. 독도를 바라봐서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성호 씨 뭐가 보이던가요? 독도 방향 보고 있어요? 독도가 보이던가요? 보여. 독도 보이는 거 문자. 네, 독도가 좋아요. 아니 보이는 거 없는데. 독도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은 뭔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본인들이 독도나 울릉도에 대한 생각을 잘 밝히듯이 본인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날 오후 독도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여객선 쪽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있는데 특히나 지금 당장 내일 아침인데 그러면 저희가 43명 그중에서 33명에 대한 인원만이라도 가는 것도 표가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민간 여객선 쪽에 20몇 자리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평화호에서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겁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들 다행히 좀 무사히 독도 땅에 발을 디뎌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의 날씨와 파도가 부디 잘 도와줬으면 하네요. 오늘 꼭 독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독도 땅은 못 밟았지만 오늘은 꼭 독도 땅을 밟고 싶습니다. 독도도 사회도 장애 학생들에게는 늘 쉽지 않은 도전의 반복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독도 접안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독도 접안이 완료될 때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사히 접안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찬란한 햇살을 가장 먼저 품는 독도.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그 땅을 밟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외쳐봅니다. 저는 꿈이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로 해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행복이랑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표현하시는 장애 학생분들이 조금은 더 성장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도 좀 전파가 돼서 정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의 잔잔한 어떤 물결을 좀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가깝고도 먼 독도처럼 친근하지만 생소한 우리의 이웃 발달 장애인. 가는 길이 험난해도 여전히 우리 땅인 독도처럼 발달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매일 열리는 새벽시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새벽시장은 전국 로컬푸드의 효시로 또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주시는 이 로컬푸드 지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주의 자랑이자 원주 시민들의 부심인 원주푸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원주푸드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 건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원주푸드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여기가 바로 상생장터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보이고 먹거리도 많고 역시 장터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원주에서 원주푸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참 많죠.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있는데요. 매달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상생장터 로컬더학입니다. 네, 지금 이곳 야외에서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이 직거래 장터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곳은 언제 와도 우리 지역의 이 신선한 로컬푸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터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운 원주 농가들의 보물 원주푸드. 이곳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용하면 할수록 건강은 더하고 행복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원주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아니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 저는요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다 신선하고 너무 좋은데요? 지역 농축산물은 물론 이를 원료로 한 농산물 가공품까지. 와, 여기 대체 뭐죠? 원주푸드에 의한 원주푸드를 위한 그런 장터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장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 행복장터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제 원주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1순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생산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강원도 그리고 국내산 순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가공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런데 원주에는 직매장뿐 아니라 시민들과 농가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센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원주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아니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저희는 이제 2018년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그 소비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농촌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소득 기반 안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로컬푸드, 즉 원주푸드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원주푸드를 가까이서 이제 이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접점, 이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단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원주푸드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구나 했는데 아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침 오늘 그 원주푸드 클래스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오, 그럼 원주푸드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그거 아세요? 가장 훌륭한 요리는 요리사의 숙련된 솜씨도 맛있는 레시피도 아닌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채워진 만큼 오늘 요리 교실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원주푸드에 대한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요리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와, 소리만으로도 이미 맛있네요. 누군가 그랬다죠. 고기는 고기서 고기라고. 정말일까요? 아니요. 고기도 원주에서 자라면 다릅니다. 오늘의 메뉴는 원주의 명품 축산물인 돼지고기와 청경채를 활용한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하고요. 영양 만점 브로콜리 무침인데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전에 신청해서 들으셨던 분이 좋으셨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이 또 원주 지역에서 나는 원주 푸드로 하는 네네. 요리 교실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주부님 입장에서? 네, 집에 가서 먹어도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마트 가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난 거 어딨나 하고 좀 찾아보시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아니 제가 수업할 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아마 여기서 제일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집에 가서 또 다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필기를 하게 됐어요. 요리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요리 배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배우고 싶고 집에 가서 또 활용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시식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더 특별한 요리인 게 우리 지역 원주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 원주 푸드로 요리를 하잖아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선 재료가 싱싱한 것 같고 그리고 로컬 푸드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괜찮겠다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고 왜냐면 그냥 큰 마트 같은 데를 많이 이용했었고 그랬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우리 주부님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네. 주부님들 눈에도 이 로컬 푸드, 원주 푸드가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요리하실 때 이 원주 푸드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네. 요리 교실을 통해 수강생들은 조금 더 원주 푸드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완성된 맛있는 요리들은 각자 준비해온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데요. 가족들의 오늘 저녁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원주 푸드로 만든 요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요리하는 내내 막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혼났거든요. 일단은 브로콜리. 사실 저 브로콜리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요. 그렇죠. 우와. 네, 이것도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와 청경채가 잘 어울려져서 맛이 좋죠. 아무래도 이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인 원주 푸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주 푸드를 이용한 요리 클래스를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쓰세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철 음식을 드신다는 거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있는 그 재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리에 있다. 그 뭐겠어요? 로컬 푸드죠. 이런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저 시장 쪽에 있는 새벽 시장 가면은 더 신선하고 저렴한 그 로컬 푸드를 사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번거롭다. 가까운 행복장터 그런 데 가시면 저렴하고 신선한
그 채소류, 고기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요리를 늘 하시잖아요.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원주 푸드를 이용했을 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거리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도가 더 신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관을 했을 때 확실히 보관 기간이 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많이 좋았고, 그 주변 지인분들이 지은 그런 농산물로 우리가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컬 음식, 원주에서 나는 재배되는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맛있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컬 푸드, 원주 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요리를 해봤는데 매일 하는 요리지만 오늘의 요리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정성스럽게 키운 그런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알뜰하게 장 봐가지고 원주 푸드로 오늘은 한상 차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우리 원주 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지마! 가지마! 이제 가면 언제 오니? 가지마! 이정경 리포터, 뭘 그렇게 아쉬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끝나가는 봄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또 오고 있어요? 네. 무슨 봄이? 춘천의 또 다른 봄. 봄내 예술제가 왔습니다. 문화도시 춘천, 예술이 흐르는 봄내 속으로. 봄내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춘천 미술관입니다. 와, 예쁜 작품 진짜 많다.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림은 물론 조소,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동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민들레씬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요. 어때요? 좀 동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몇 살? 7살. 이번 봄내 미술제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봄내 미술제는 기성 작가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예요. 그래가지고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내가 전시를 하고 싶고 내가 그렸던 거를 발표하고 싶다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전시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전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문 예술인보다 일반 시민이 작가로 더 많이 참여한 전시인데요. 작품 수준이 꽤 높네요. 이거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 그림 의도 혹시 맞춰보겠어요? 그림 의도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뭔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뇌세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어떻게 좀 제가 좀 잘 해석했나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비슷했나요, 그래도? 비슷한 게 어디야? 막말했는데. 와, 무슨 건가요, 이거? 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조금 유기적으로 저만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2학년 때인데요. 네. 제가 음주를 좋아해서 술 먹고 쓰러진 제 친구를 형상화해서 보이시나요? 여기 남친 아닌데 짝사랑이었는데 여기거든요. 이게 유달리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뭔가 심오하달까? 품이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해합니다. 네. 톡톡 튀는 대학생 작가의 표현법이 정말 재밌는 작품이네요. 전문가 못지않은 작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아마추어 작가들의 신선함이 더해져 각기 다른 화풍을 볼 수 있는 풍성한 전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그네들의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속상임을 듣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술적으로 많이 좀 발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봄내 예술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기회. 아, 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예쁜 사진이랑 그림이랑 같이. 초록초록해진 산책로를 따라서 길을 걸으며 만나는 시와 수필 작품들. 풍경과 예술의 조화가 절묘한데요. 오늘은 나도 시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나도 시인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시민들이 시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저도 한번 시 여기서 써볼 수 있을까요? 아, 리포터가 미인이니까 미인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또 제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네. 주제가 또 딱 맞게 또 주어졌네요. 아,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고민에 빠진 미인 이정경 리포터. 고시공부보다 더 힘들어. 미인이 아니어서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미인을 쓰지 못하는 거지. 말을 왜 더듬으시지? 왜 더듬으세요, 아버님? 아, 내가 미녀긴 한데 이거 어떻게 시로 한번 기가 막히게 담아내볼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니, 주제는 딱 맞아요. 주제는 이보다 더 딱 맞을 순 없어요. 일단 뭐라고 쓰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시가 나올까요? 다 썼어요, 어머님. 읽어보세요. 미인. 서울에서나 춘천에서나 자체 발광. 그녀의 이름은 미인. 까만 방송국 놈. 까만 방송국 놈. 보는 눈도 없지. 이 양반 얘기하는 거? 이 양반? 맞아.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미녀구만. 쌍꺼풀 수술했대요. 쌍꺼풀 수술했어요. 했대요. 아니, 피디님. 아니,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요즘 쌍꺼풀 수술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럼요. 거지. 쌍꺼풀 수술한다고 다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쌍꺼풀 수술하셨죠? 아유, 당연하지. 어머니 감사해요. 선글라스 썼잖아. 나도 옛날에 찍었어. 아, 뭐야? 아니.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또 다른 예술가들. 시민들이 시를 쓰면 나만의 멋진 시와 작품이 됩니다. 이정경 리포터의 첫 시와 작품이네요. 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잘 간직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인데요. 이번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 체험들. 간단하지만 신기한 체험입니다. 얘들아, 재밌니? 저기 사진 찍는 데 있어요. 오! 공지천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그것도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준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자, 촬영해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밖에서 시민분들 사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시게 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춘천 봄내술제 일환으로 무료로다가 가족 사진 촬영을 해주는 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저도 찍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또 사진 예쁘게 나왔다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미인이다. 얼핏 봐도 잘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서 액자까지 선물이 따로 없네요. 리포터님 너무 잘 나왔어요. 예뻐요. 진짜 잘 나왔어요. 우와, 하나의 개나리꽃 같은 모습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저희 접수진에 있어요. 모델도 좀 열일한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춘천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봄내 예술제. 다양한 장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행사도 많이 참여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날씨도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다양한 예술의 세계, 예술과 낭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춘천. 봄내 예술제가 있어서 춘천의 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랑, 일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 일레오 사랑. 도내 유일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군산 다음 세대 학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이식시켜. 선생님 말씀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 국적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공부하려는 마음만은 모두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도.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하죠.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학생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서로 교감하며 소통하는데요. 학생들의 문화나 성장 배경이 다른 만큼 다음 세대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음 세대 학교는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도 있고요. 이주 노동자 자녀도 있고 또 세터민 자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에는 아직 언어적으로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 적응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통해서 위탁을 오는 아이들은 여기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의 점차 이 한국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또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 열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문을 연 군산 다음 세대 학교. 처음에는 소외받는 이주 여성을 위한 나눔의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 입국 자녀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게 된 거죠. 현재 다음 세대 학교 학생들은 다채로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 더 큰 우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다문화 유탁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지만 뭐 인건비, 운영비, 뭐 급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또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주셔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한국 문화 적응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 봉사와 후원으로만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일도 중요한 공부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서툴고 낯설지만 이 또한 소중한 경험. 한국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 학교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 베트남 결혼 이주민 김수지 씨의 일터입니다. 커피와 베트남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곳은 보기에 그저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문화 사회와 한국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만 편안한 장소를 만드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목적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일을 시작하며 수지 씨는 보람과 즐거움을 찾았는데요. 인근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요리에 좀 자신 있게 잘하거든요. 그래 원래 바리스타 자격증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여기 와서요 배우고 자격증 따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다음 세대 학교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대안학교의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학교의 역할은 다양한 이주 배경과 또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먼 훗날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전도자의 역할, 또 다른 개개인의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세워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다문화 교육의 어떤 현장의 소리들을 잘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들이 다문화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역할을 저는 다음 세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의 예술적 감각을 깨워줄 문화 맛집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포항을 사랑하는 펜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화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펜 하나로 그렸다는데요. 범상치 않은 작품들을 보니 펜화가 더 궁금해집니다. 펜화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전에 동양에서는 붓과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것처럼 서양에서는 펜과 잉크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그 그림이 지금의 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구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피그먼트 펜이나 아트펜이나 사인펜 이런 걸로 그린 것도 펜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저는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리고요. 또 인물화도 많이 그리고 또 비구상적인 작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긋고 또 긋고 수십 개의 가늘고 가는 선들이 모여서 웅장한 풍경화가 되고 섬세한 인물화가 되는 펜화.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펜화만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펜화의 매력은 펜화도 일종의 데생의 일종이거든요. 붓으로 그리는 채색화와 달리 선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의 맛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종이에 펜이 스칠 때 그런 느낌이나 서걱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매우 중독성이 강하죠. 붓이나 연필 같은 경우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충분히 칠과 선은 다르잖아요. 칠이 안 되죠, 펜화는. 그래서 펜화는 오직 선으로만 명암을 만들어내서 대상물을 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죠. 가느다란 펜 하나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그만큼 작가의 인내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 펜화. 더욱이 허진석 작가의 작품에는 그 이상의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펜화는 아웃라인을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형체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면을 채워서 그리는 그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극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없이 그 형체를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펜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몇 번 현장에 답사를 하고 또 그 빛이나 이런 거 시간 가장 좋은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풍경을 담아와서 그거를 이제 펜으로 그리죠. 그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길게는 한 5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가 녹아있는 펜화. 그렇기에 사진보다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다양한 종류의 그림 가운데 허진석 작가는 왜 펜화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제가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판이나 그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파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받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출판을 하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펜을 놓지 않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한 이유도 운명적이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인천 쪽에 살다가요. 집사람이 경주 쪽에 살아요. 그래서 경주서 살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연애 결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집사람 따라서 경주에 내려오게 됐고요. 한 3년 동안 살다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인근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가깝고 양동마을도 있고 동락당도 보면서 너무나 그 경치에 매료돼가지고 제가 여기 눌러 앉게 된 것 같아요. 경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 지역의 터를 잡은 허진석 작가. 그래서 낯설지 않은 경주의 풍경들을 그의 작품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많은 펜화들 가운데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락당 작품하고 양동마을하고 어머니 그림이 있는데요. 동락당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오전에 가서도 보고 오후에 해질 무렵에서도 가고 그 빛이 가장 잘 들어올 때 가장 잘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주 내려와서 그때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그림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 후로는 눈이 안 와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 그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림 같은 경우는 저의 어머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름살도 깊게 패이고 또 검버섯도 나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또 뭔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진석 작가가 요즘 또 많이 그리는 그림이 비고상 작품들인데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작가의 순수한 시각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야간 사냥을 하는데 문득 달빛에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서 마치 그게 사람의 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풍경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으로 보이는 능선이나 달빛에 보여지는 강이나 계곡 등 이런 것들을 풍경으로 담아내고 싶었고요. 사람의 몸을 거기에다가 오버랩시켜서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곡선과 직선, 사선들이 모여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되는 펜화. 그 매력에 빠져 30여 년째 묵묵히 펜화를 그리고 있는 허진석 작가. 그가 꿈꾸는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펜화라는 장르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많이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펜화 인구가 많아서 많이 작품들을 하면 좋고 또 저의 나름대로는 펜화 기법이 널리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도 제가 그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고 또 글로벌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
더 많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펜화가 허진석 작가의 바람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길 전국시대도 함께 바라봅니다.